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님 모시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유용 의혹의 전모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 장관님, 네. 이 성남FC 사건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특히 우리 김 장관님이 지난 2018년이죠. 네. 경기 도지사 선거 때 아주 이 문제를 이슈화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크게 빛을 보지를 못했어요. 곽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대장동 사건에 묻혀서. 그런데 이제 대장동 사건도 유야무야 흐지부지 지금 묻히는 과정 속에서 이 성남FC 사건이 다시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 성남FC의 광고비 후원금 이런 걸로 기업 6곳에서 성남에 있는 160억 원의 그런 일종의 후원금을 받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165억입니다. 예, 정확히는 165억입니까? 예. 근데 원래는 그 성남FC가 1화 아닙니까? 1화. 1화가 예. 성남으로 갔죠. 근데 왜 성남FC를 그때 이재명이가 창단해갖고 자기가 구단주가 됐죠? 자기 홍보하려고 그랬 했던 것을 성남이 가져와서 예. 그 시민 구단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그 구단주가 된 거죠. 예. 네, 그렇게 이제 된 거고 올해 보니까 그 후원금이 9억 정도, 예. 9억 정도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고 시에서 한 80억 정도를 지원하나 봐요. 예. 이제 그런 건데 그날 그 해만 165억의 후원금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두산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농협이라든가 분당 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민원이 있는 것이고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지금 홍보비 후원금 광고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민원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용도 변경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인허가가 안 되면 그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금고. 그 돈이 이제 몇 조가 들락날락 하는데 성남시만 해도 그 돈을 예, 농협한테 이제 농협한테 주느냐, 우리은행한테 주느냐, 하나은행한테 주느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 차이가 나니까 그것이 이제 계약할 때 시장의 권한이니까 거기다 돈을 많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제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권을 주고 또 인허가를 주고 그러면서 돈을 걷어서 성남시에다 거둔 거죠. 자기는 안 받았다고 하는 거죠. 성남시에서 FC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꽃감 빼먹듯이 빼먹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민원을 해결해주고 이권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거를 해결해주고 돈을 받는 거, 성남FC로 갔든 누가 왔든 이게 특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부러지는 3자에 의한 뇌물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기업으로부터 그런 걸 해주고 돈을 받았다면 뇌물이고요. 예. 근데 본인이 받지 않고 3자, 그러니까 성남FC를 거쳐서 이게 받는 거기 때문에 한 거기 때문에 3자에 의한 뇌물인데 이 3자에 의한 뇌물이 이건 딱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가 인허가에 관련되거나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이걸 3자 뇌물로 본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땅의 용도를 변경해주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는데 아니 다른 데도 용도 변경 해주세요. 우리 돈 얼마 내겠습니다. 하면 다 해주네. 우리 선생님은 말하기를 이제 대장동이 유야무야 됐다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제 그것은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은 정권이 안 바뀐 상태에도 이번 대선에 영향 계속 주고 있어요. 예, 물론이죠. 월요일마다 재판할 때마다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김만배의 발언이든지 아니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 된 거지.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폭발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제 경기도지사 경선에 느닷없이 가는 바람에 그걸 말려 들어가지고 이재명하고 악연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때 잊어먹고 있었는데 대장동을 그때 거론했더라고요, 제가.
아, 그랬습니까? 아니 거론 안 한 게 없어. 뭐 조폭 문제, 여배우 문제, 뭐 성남 FC 문제, 뭐 무슨 뭐라고 할까 형의 정신병원 입원 문제, 뭐 무슨 검사 사칭하고 검사 사칭 문제, 뭐 음주운전 다 있었는데 그때 대장동을 제가 거론했더라고요. 그 대장동이 1심, 2심 무죄가 돼서 3심까지 간 거예요. 대장동이. 대장동 어떻게 했냐면은 대장동을 해서 자기가 한 5천억을 걷어가지고 성남시를 위해서 큰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돈이 안 들어왔었어. 그것을 문제를 삼아서 허위사실로 해가지고 대장동이 갔어요. 거기까지 그렇죠. 대법까지. 그러니까 대장동 거론되고 그다음에 성남FC는 이건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그걸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렇죠. 지난 3년 6개월 동안 검찰이 갖고 있다가 검찰이 경찰이 갖고 있었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불기소 처분을 안 하고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3년 6개월 가지고 있다가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되니까 이제는 후보가 될 만할 그렇죠. 때부터 이렇게 적당히 해갖고 무혐의 처분해버린 거예요. 무혐의인데 불송치. 송치하지 않는다. 그게 지난해 9월이 광주도 끝나고 보니까 이제 대세는 이미 기울었어.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도 수사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눈치를 보니까 잘못 건드렸다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때도 뉴스가 이게 된 게 이재명이가 소환 당하느냐 마느냐는데 소환 안 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땡을 친 거예요.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경찰이 언론한테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나를 말이야 대선 후보에 흠집을 내고 경선에 개입한다고 그러니까 경찰이 서면으로 대체해버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문제가 제기됐는데 3년 몇 개월 만에 지금 와서 떠오르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3년 3개월 6개월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그때는 설계를 하고 특혜를 받지 않았냐고 제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건물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 건설의 사옥이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쓰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대장동 사건 때도 그 문제가 됐지만 그것이 3년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분양이 돼서 이익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낸 놈이 100억을 받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몇 조 원이 막 날라가는 4천억이 날라가고 화천대유가 어떻고 뭐 천하대 동인이 어떻고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지금 말로만 듣던 특혜가 저거였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처럼 이번에 성남FC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것이 건물이 서기 전까지는 특혜라는 말만 있었지 실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걸 하니까 의료부지로 돼 있던 3,000평을 뭐로 만들었냐면 영업용지, 사업용지로 바꿨다. 상업용지로 딱 바꿔준 거죠. 270% 돼 있던 용적률을 900%로 바꿨단 말이에요. 엄청. 그러니까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을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하 7층에 지상 27층을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개발이익을 환수를 또 해야죠. 개발이익을 25%까지 환수하게 돼 있는데 기부 체납을 하게 돼 있는데 기부 체납. 땅을 이제 1,000평이면 250평을 시가 가져가야 되는 건데 요거를 10%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이익을 못 갖고 가게 했던 그 대장동의 재판이에요. 완전 판박이구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 땅값이 70억, 이 병원만 진다면 거기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0억 정도 된 땅값이 1조 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은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거 대장동과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건물이 들어서기는 섰습니까? 섰습니다. 그래요? 서가지고 그 건물을 어마어마한 건물이 들어섰네. 두산건설이 박용성 그거입니다. 상고에서 회장하던. 박용만. 그리고 그 박용만 그거와 중앙대학교 그거거든. 중앙대 원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두산 나오는데 그 두산에 이제 그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이 취업한 사람부터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부서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박용만하고 아주 그 러브샷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돼서. 그러니까. 이재명 주가 돼버려서 두산이 지금. 두 사람이 뭔가 유착 관계, 밀착 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특혜를 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연으로. 말이에요. 두산이 아마 그 회사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때 어려웠죠. 뭐 부도난다 어쩐다 그런데. 두산이 왜 어려워졌냐? 원자력 발전소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다. 두산건설. 그렇게 되니까 그 어려워졌는데 유동성 위기가 올 때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1,300억을 빌려다 닦았어. 그러니까 생명의 은인이야 지금. 그래서 지금 두산이
이재명하고 완전히 밀착이 돼 있고 두산 쪽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박용만 전 대한상의회장 아닙니까? 박 회장하고 이재명하고 또 서로 문답을 한 거 있어요. 뭐라고 하더라? 방송에 출연을 했어, 방송에. 예, 만문 명답인가? 박용만이 먹고 이재명이 뭐 그런 것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대기업 그룹이 진짜 재벌 그룹이 얼마나 특정 특혜를 언론. 많이 줬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저기 또 쌍방으로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나올 건데요. 이제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이 이제 생긴 거예요. 예. 이것이 이제 그래서 한 며칠 시끄럽다가 말 수도 있는 사안이 됐는데 예. 요것이 어떤 걸로 비화가 됐냐면 성남지청의 소위 차장과 지청장 사이의 갈등의 문제로 비화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이제 비화가 된 것은 이 경찰이 불송치를 해서 서류를 가져온 걸 보니 아 이게 지금 돈이 말이에요. 돈이 뭉칫돈이 빠져나간 게 보이는데 이걸 그러니까. 압수수색도 안 하고 조사를 안 하고 이걸 덮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차장 검사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박하영. 박하영이가. 예. 그래서 이걸 지청장한테 찾아가서 이거 지금 문제가 있어. 이거 이렇게 덮으면 안 되겠어. 재수사를 하든지 경찰에다가 우리가 수사를 하든지 경찰에다가 수사 지시를 해야 재수사 되겠습니다. 지시를 하든가. 네, 그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가져와봐. 그래서 서류를 가져가갖고 한 달 반 동안 4달이라고 그러던데. 안 줘. 갖고 저기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거 이제 뭉개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그게. 뭉개는 거죠. 뭉개는 거죠. 깔아 뭉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산호라면 들고 가라. 아까 부른 노래죠. 노래를 산호라면. 부르면서 쌩하고 뭐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뭐 그렇게 나가는 옛날 운동권 노래 아닙니까? 예. 그거 부르면서 이 사람이 그냥 사표를 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이 만약에 수사를 방해하고 직무를 주게 했으면 이 박은영은 지금 구속되거나 뭐 파면돼야 될 지금 지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성남지청장이 지금 박은정이는 검사장 될 꿈을 그렇죠.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성남지청이 검사장 1순위 아닙니까? 최고 그리고 더군다나 요직이죠. 친문 딸랑이로서 아주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부상이 되니 이게 이제 크게 부상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러고 있는 차에 뭐가 또 나왔냐면 저같이 이렇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제기한 건 이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 6개의 기업 가운데 한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어요. 저하고 신분이 있어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뭐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재명이가 뭐 이게 허가를 안 해주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막 변명을 해. 자기들 빼주고 뭐 좀 얘기할 때 좀 빼주래. 얘기할 때.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분한테.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인데. 뭐 네이버 쪽에서 왔습니까? 그래 물었어. 뭐라고 그랬냐. 근데 왜 줬어? 30m, 40m를 왜 줬어? 예. 성남FC에 왜 줬어?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달라고 그러니까 줬지. 그냥 기업이야 뭐 달라니까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뭐 두산도 그렇게 특혜를 받았고 네이버 같은 데도 신사옥을 하나 또 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39억 냈죠. 분당 차병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제 눈으로 볼 때는 하루하루 이 대장동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2대장동이 돼야 이게 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이 뭉칫돈으로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165을 갖다 놨다가 체육회에다 준 거예요. 네, 체육회. 체육회라는 게 지금 시장이 예. 관할하는 체육회 그 어용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다 갖다 주고 거기서 뭉칫돈이 빠져나갔다. 그 현금으로. 최윤길이라고 그 성남시의장도 그만두고 그 체육회 부회장인가 했더구만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짜고 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이거를 조사해야 된다. 이게 예. 지금 이제 그게 핵심이죠. 된 거죠. 그러던 차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네이버가 말이에요. 예. 네이버라는 데가 광고 회사 아닙니까? 예. 광고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근데 광고 회사인 네이버가 성남 FC에 이거 다는 광고를 또 돈을 40억을 낼 리가 없잖아요. 39억인가. 예. 그러니까 네이버 이사회나 뭐 여기서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돈을 거기다 주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 다른 데는 뭐 GS 같은 데는 자기 광고한다고 뭐 차병원이 뭐 광고한다면 말이 되지만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주겠어. 그렇게는 못 주고 어떻게 돈 주는 방법이 없어 하니까 재윤경이가 있는
그 집 주빌리 은행 같은 거 서민금융하는 그거 있잖아요. 행복 뭐 희망 행복인가 뭐 그런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네이션 한 거예요. 40억을. 네, 그러니까 39억. 거기서 하루 사이에 1억을 떼고 수수료를 빼고 39억을 다시 성남FC에 친 거예요. 아, 원래 40억 줬는데 수수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통행세지. 되나? 그걸 뭐라고 하나 무슨 그 돈 세탁이죠. 예, 돈 세탁이죠. 그래서 그걸 낸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성남지청에서 FIU 있잖아요. FIU. 금융 정보 분석원. 정보 분석원에 이 FIU에다가 신청해야 되겠어.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돌아서 이렇게 갔는지를 봐야 되겠어 하고 신청을 했는데 대검이 이걸 막아버린 거예요 또. 아, 그랬대요. 대검이 왜 그걸 막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대검도 막지, 성남지청도 막지, 경찰도 막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거를 갖다가 물타기를 해가지고 송치를 안 하는 그렇게 해서 없애버리려고 한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사건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국기문란 사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 검찰, 지청장이 다 이렇게 해서 이 대선 후보를 하나 살리려고 이렇게 엉터리 수사를 하고 수사를 기피하고 방조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제 또 어제 오늘 사이에 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우선 이재명 지사가 시의회가 돈 내 어떻게 되는 건가 그 165억 어디 갔느냐 자료 내라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내놓을 수 없다. 그거의 비밀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저 위층에 있는 사람이 못 내려놓게 하라 이런 질책이 나온 거예요. 그 위층에 누가 있냐면 이재명.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광고비라고 할까 그 후원비를 받아올 때 있잖아요. 성남FC에서 받아오면 이를테면 40억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을 이 받아온 놈한테 줘. 성과급으로. 그래서 이 성과급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 저기다 그런 얘기야. 이재명의 측근들이죠. 측근들이죠. 그래서 거기서 얼마를 가져가냐면 32억을 가져간 거예요. 32억을. 그리고 나머지 돈 있잖아. 일종의 삥땅을 뜯은 거고. 그렇지. 삥땅인데 그 사람만 가져가서 성과급이 되는데 그거 다 하루말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그 40억을 달라고 할 때 그냥 준 게 아니라 슈킹을 해야 되잖아. 이 인허가를 이렇게 해결해주고 내가 다 할 테니까 40억 내라. 이렇게 해서 그 누가 미쳤다고 40억을 내겠어 기업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는 누구의 친인척, 누구하고 무슨 사무국장 뭐 선거 때 뭐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최윤길과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가서 그걸 해가지고 그 돈을 가져갔는데 그 돈이 혼자 썼는지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체육회로 가는 것 가운데서 수십억이야 이게. 수십억이 현금으로 인출됐기 때문에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거는 강제 수사를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체육회 같은 데서 요즘이야 현금으로 이렇게 쓰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수표라든가 뭐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하는 거니까 현금으로 썼다는 것은 이게 뭐 정치 자금으로 흘러갈 여지가 많은 거고. 근데 현금은 정말 추적하기가 좀 또 어려워져 버리지 않습니까? 강제 수사에 들어가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체육회에서 그걸 빼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어떻게 썼냐 맞춰야 되잖아요. 맞추다 보면 거기서 허술한 데가 나오게 되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은 다 나오죠. 지금까지는 하나 밝혀진 것은 이제 두산건설이 딱 부러지는 이게 특혜를 줬다는 건 이제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있고 차병원이 있고 농협이 있고 현대 백화점이 있고 알파돔이 있고 이렇게 6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장동 사건이 작게는 4개 아니면 크게는 6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두산만 하더라도 72억에 산 땅을 형질 변경해주고 뭐 용적률 고쳐주고 특히 뭐 기부 체납 그 비율도 낮춰주고 하면서 1조가 돼버렸다 한다면은 또 저기 진짜 대장동에 그게 한 1조 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뭐 일부에서는 8,500억이니 또 1조 뭐 몇천억이니 하지만 통상적으로 뭐 그것도 1조란 말. 이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제2의 대장동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현재화됐고 또 김호수도 이게 들국화에 산후라면까지 이렇게
뭐랄까 그냥 절규를 하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또 그 이프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검찰 올렸어요. 내부 통신망에 자기가 물러나게 된 그런 사연까지 다 올리고 하니까 자기도 이거 그냥 모른 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그 경위를 조사를 해라. 사퇴를 왜 했는지 진짜 수사 무마가 있는지 그거를 하려면은 뭐 개통상으로 보면 뭐 이 성남지청이 수원지검의 산하에 있으니까 뭐 수원지검에서 하도록 하는 거에 맞긴 하지만 그 지검장이 하필이면 또 신성식이라고 네. 이재명의 중앙대 후배 아닙니까? 그래, 또 그래. 친문 딸랑이 검사의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 거기서 거기서 다 배치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게 배치해 놓고 그런 것 같아요. 빠져나가려고 한 거죠. 예.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수원지검의 형사 3부에 아니 성남지청의 형사 3부가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차장은 아까 얘기한 박하영인가요? 그 예, 차장이 박하영. 있고 예. 그 밑에 주임 검사가 허모 검사야. 예. 이 사람이 지금 연가를 내고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예, 그렇다고 그러네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도 이제 항의성 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이 쭉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것도 3부가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부를 완전히 축소해가지고요. 예. 이게 기업 뭐 이런 거 하는 그거였단 말이야. 그 뇌물 뭐 이런 거 하는 그 부서였는데 경제부서였는데 이걸 없애고 성범죄 하는 걸 바꿨어. 그리고 이거를 청사 일부로 가져갔어요. 예. 이런 식으로 떡주물러시 이걸 하고 있다고요. 은폐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제 요거 사안만 보면은 이렇게 되죠. 좀 며칠 전에 왜 그 선관위에 왜 그저 박해주 조혜주 그 사건이 조혜주 있을 상임이요. 때 2,900명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헌법 기관이 예. 항명을 해가지고 넘어서 탄핵한 거예요, 대통령을. 그래서 문재인도 딱 베끼든 거 아닙니까? 무릎 꿇었어요. 그렇죠. 근데 요것이 지금 성남 FC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술술술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예. 이게 나오는 것이 벌써 정권이 넘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내가 볼 때. 예. 그리고 뭐 벌써 여러- 기류가 이렇게 다 형성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집안은 망하는 기류가 있잖아요. 그 예. 전조가 쫙 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그냥 두면 성남 FC가 계속 커지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 이거를 갖다 메우려고 하니까 전라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박정희가 자기가 생각해도 그것이 역풍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데 그런 얘기라도 빨리 해야만이 이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막 던지는 상황이 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왜 막 울고 막 그랬잖아요. 징징거리는 거 막 했잖아요. 그것이 뭐 가는 곳마다 울고 다니다고 막. 이 지금 진행되고 뭐가 조사가 진행되고 지금 검찰 내에서 이 진행되는 거를 우리는 몰랐으나 이재명은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그렇기 또 때문에 정보원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나 이러다가 그냥 감옥 가겠다. 그 불안감이 석촌호수에서 한 발언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선거 지면 감옥 간다. 그래 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폐색이 짙고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감옥 가는가 보다 하니까 그 다음날 아, 그게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다. 이게 본인 스스로도 예. 이 체감이 되는 거죠. 이게 다 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저는 이제 이것을 쭉 가오는 과정들을 보면 경찰이 어떻게 했고 검찰이 어떻게 했고 이 경찰에서 이거를 불송치하는 과정에서는 그 유명한 이태영 변호사의 역할이 있죠. 전관예우로 가서 때려 막은 거죠. 이게. 막은 거죠. 예.